네, 핫 이슈, 핫 키워드, 한 주간 화제가 됐던 이슈들 명확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한경 캠퍼스 자벤조이의 이도희 기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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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벤조 이도희 기자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뭐 특별한 일 없으셨나요? 네, 없었습니다. 취재하느라 워낙 바쁘셔서 별일 없으셨던 걸로 알겠습니다. 자, 역시나 한경 캠퍼스 자벤조이의 김은진 기자도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캠퍼스 자벤주의 김은진입니다. 네, 별일 있으셨죠? 네, 별일 없었습니다. 그러셨나요? 알겠습니다. 요즘 원체 이제 상반기 공채 때문에 두 분도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 취재하느라 정신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이 직접 취재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핫 이슈 핫 키워드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순위에 올라왔는지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첫 번째, 한국 IBM 와일드 블루 채용 시작, 그리고 두 번째, 대기업 인적성 검사 후기, 세 번째, 인턴 후 정규직 도전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먼저 한국 IBM 와일드 블루 채용. IBM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채용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와일드 블루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와일드 블루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와일드 블루를 도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와일드 블루는 이제 인턴십 이후에 평가 그리고 선발을 통해서 정규 신입사원으로 가는 제도인데요. 네. 원래는 이제 인턴 과정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와일드 블루라는 걸 도입을 하면서 인턴십이 포함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IBM이 와일드 블루를 도입한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IBM이라는 글로벌 선도 기업에서의 실무 경험 및 조직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IBM 비즈니스 분야별로 전문가의 커리어 멘토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입사원 입사 직후에 직무별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의도인데요. 실제로 그 한국 IBM이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용 설명회를 갔을 때도 그 IBM 임직원분들께서 계속 커리어 패스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것들을 장점으로 꼽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참 우리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입사하고 싶은 외국계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채용 설명회가 지난주에 있었죠? 분위기가 어땠나요? 네, 그렇습니다. 4월 19일 그리고 4월 25일 2회에 걸쳐서 네. 채용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원래 한국 IBM이 서울 도곡동에 사옥이 있었는데 지난 3월에 여의도로 사옥을 옮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채용 설명회를 신사옥에서 진행한 셈인데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제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굉장히 차분했고요. 무엇보다 참가자들 조별로 편성해가지고 각 직무 담당자랑 직접 대화하고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커리어 투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벤트로 추첨해서 선물도 증정하고요. 그래서 안마실이나 수유실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회사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군요. 서류 접수가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그저께가 이제 4월 27일까지 마감이었고 모집 분야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평가하고 선발을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올해는 컨설턴트, IT 테크니션, 세일즈, 그러니까 영업 부분,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4개의 부분에서 이제 채용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중 컨설턴트를 제외한 3개 부분은 올해 7월에 입사를 해서 12월까지 6개월간 인턴 과정을 거치고 내년 1월부터 진정한 IBM어로 일을 하게 되고요. 이제 컨설턴트는 조금 다릅니다. 3개월의 인턴십 과정을 거친 후에 올해 10월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컨설턴트 육성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IBM에. 그래서 CBD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총 4단계에 걸쳐서 그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사부 그리고 또 각 부문별 담당자가 참여해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텐데 어떤 점들을 검토하는지 취재하셨나요? 네, 굉장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뻔한 얘기겠지만 뻔한 얘기겠지만 네. 그래도 그게 진리니까요. IBM에 대한 열정이나 업무 파악 정도, 관련 경험, 본인만의 차별화된 강점 등을 평가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올해 공채 일정 남은 일정들 한번 살펴보죠. 직무 적성이 남았고 영어 그리고 면접 전형이 남아 있는데 먼저 직무 적성 검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치러지나요? 네, 직무 적성 검사는 오늘 5월 중순에 펼쳐질 예정인데요. 네. IBM 직무 적성 전형이 좀 다른 기업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시간 동안 논리적인 추리 능력을 평가하는 테스트인데요. 문제는 다 영어로 나오고요. 그리고 IBM 본사에서 컴퓨터로 이제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자분께서는 간단한 수학 문제라고 하시는데 이제 수학 문제도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고 이제 수학 문제를 영어로 풀어야 된다니까 겁을 먹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하시니까요. 믿어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영어 전형도 조금 특이합니다. 원어민과 자유롭게 영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20분간 이제 지정된 시험장에 가서 자유롭게 자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기 듣기를 평가하는 시험이고요. 의사 전달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업무에 있어서 영어가 이제 소통이 되는가를 많이 네네. 보는 것 같군요. 좋습니다. 그리고 면접 전형도 살펴보죠.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하네요. 어떻게 나뉘나요? 네, 첫 번째는 케이스 인터뷰고요. 두 번째는 핏 인터뷰인데요. 케이스 인터뷰는 이제 비즈니스 케이스를 분석해서 발표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뭐 상황 판단, 문제 해결, 논리적 사고 같은 걸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핏 인터뷰는 이제 직무적합성을 평가하는 건데요. 네. 이게 철저히 자기소개서 한 문장마다 이제 여쭤본다고 해요. 그 지원자들에게. 그래서 왜 IBM에 입사하려고 하는지, 해당 직무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굉장히 철저히 묻는다고 하니까 본인만의 그 입사 지원 철학이라 할까요? 그런 걸 철저히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면접에 대한 준비를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이 한국 IBM에서 선호하는 전공이 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전공이 아니어서 불리하지 않을까입니다. 네네. 어떻습니까? 실제로 만나보시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비즈니스 솔루션이나 이런 걸 IT로 풀어가는 업체이기 때문에 관련 전공자들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실제로 채용 설명회 때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뭐 이제 담당자분들께서는 절대 불리하지 않다. 그래서 현재 IBM에서 일하고 있는 임직원들도 전공 무관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고요. 뭐 전공보다 중요한 게 아시겠지만 지원 분야에 대한 본인의 적성과 관심 그리고 열정을 설득력 있게 기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공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력서 내에 스펙과 경력 사항이 많아야지만 유리한지 그리고 부족했을 때 내가 불리한 건 아닌가 역시나 뭐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어떻습니까? 네. 아닌 걸 알면서도 의심하게 되는 항목이죠. 네. 네, 양보다는 이제 지원 분야에 대한 연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 이력서에 경력 사항을 적는다고 하면 다양한 그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얻은 바가 뭔지 그리고 IBM의 철학과 잘 맞는지를 연관을 하시면 되고요. 뭐 사실 외국계 기업인 만큼 영어 회화 실력이 중요합니다. 예. 그렇죠. 중요합니다, 네, 사실. 네. 그래서 정답은 아시겠지만 비즈니스 회화가 가능한 수준이면 되긴 되는데요. 채용 설명회 때 이제 직무 담당자들 선배분들을 만나 뵈니까 한글하고 영어를 적절히 섞으셔서 쓰시는 걸 보니까 영어 회화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또 한 번씩 느꼈습니다. 그래요. 직접 채용 설명회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지를 잘 전달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국 IBM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고요. 두 번째 핫이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핫이슈는요. 앞서서 보신 것처럼 대기업 인적성 검사 후기입니다.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이제 멘붕에 빠진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특별히 준비하신 이유 설명해 주실까요, 먼저? 네, 뭐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4월 26일 날 SK그룹을 끝으로 네. 주요 대기업 그 직무 적성 검사가 모두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미 시험은 끝났지만 또 이제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게 될 3상 뭐 이제 저학년들부터 또 아쉽지만 재도전을 또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나름 많은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한번 지난 시험이 어땠는지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선택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합격자들은 합격자 나름대로 더 열심히 할 테고 또 떨어진 분들은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서 그 후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트부터 한번 살펴보죠. 사트가 이번에 난이도가 예년에 비해서 좀 낮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이제 그 사트를 보고 온 많은 응시생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낮았다고 좀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그 난이도에 대해서 뭐 삼성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없지만 주변에 추측하는 거에 따르면 아무래도 이번에 하반기부터 삼성이 그 사트 응시 인원을 줄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새로운 전형을 시도할 예정인 만큼 이제 예년처럼 이색적인 문제를 좀 내는데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많이 나와요. 네. 또 일각에서는 뭐 그동안은 그 사트가 내부
그 고득점을 받았던 그 직원을 상대로 상식 영역 같은 경우는 그 직원들이 직접 출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게 좀 비용 부담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이제 올해는 그 내부 직원보다는 문제은행을 좀 이용을 했다. 그래서 그런 은행에 있는 문제를 골라서 출제를 했다는 좀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난이도가 좀 높다는데 여론들이 많이 불만을 제기해서 여기에 대한 것도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전반적으로는 난이도가 낮아졌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지도 한번 살펴보죠. 언어 논리, 수리 논리, 추리와 시각적 사고가 특히 문제가 쉬워졌다고요? 네, 이제는 그 삼성 사트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해주신 이런 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언어 논리 같은 경우는 기존의 뭐 어휘력 문제, 좀 단순한 어휘력, 단어나 이런 걸 묻는 문제는 10개 안쪽, 그러니까 그동안보다 좀 줄어들었어요. 그 묻는 수가. 그리고 또 기존에는 뭐 신문 기사처럼 좀 시사적인 문제가 많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뭐 인문학이나 역사 뭐 이런 좀 전반적인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조금 낮아졌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뭐 삼국지 연의에 나왔던 그런 고사 몇 개가 좀 나왔는데요. 이 내용이 사실 그 삼국지를 좀 많이 대중적이잖아요. 삼국지라는 소설이. 그래서 이 소설을 읽은 사람이라면 지문을 읽지 않아도 상식만으로도 좀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뭐 수리 논리 같은 경우도 그동안 다르게 복잡한 계산 문제 같은 건 없었고 이제 추리 같은 경우는 언어 추리의 비중이 좀 높았는데 이거 역시 기존의 그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좀 무난한 상태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근데 특히 시각적 사고는 좀 이제 지난해 하반기 때 난이도가 좀 어렵게 나왔었는데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응시생들이 대비가 좀 잘 되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문제 유형이나 이런 건 작년이랑 비슷했지만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국사 및 세계사 또 과학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또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 역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역사를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삼성은,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역사라고 하면 주로 국사에 좀 치중을 해서 문제를 내는데 삼성은 국사에다가 세계사까지 좀 범위를 넓혀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 세계사에는 좀 중국사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왔다고 해요. 중국사, 네. 예. 그래서 이제 문제 기출 문제를 좀 예시로 들어보면 뭐 다음에서 설명하는 왕조의 군주에 해당하는 인물은 이런 문제고 뭐 만리장성, 실제 문제예요? 네, 예, 예. 만리장성, 뭐 분서갱유 이런 것만 봐도 조금 많은 상식선에서 알 수 있는 답이죠. 상식선인가요? 미리 알려드릴게요. 4번입니다. 아, 4번 진시황이 제가, 빨리 정답이군요. 알려드릴게요. 아, 이게 제 중학교 때 배웠던 네, 그쵸. 오랜 딱 전 그 기억이. 중학교 정도의 난이도라고 이제 많은 예. 첫 준비생들은 준비를 열심히 하니까. 그쵸. 네, 그래서 그 정도의 난이도로 보여집니다. 네, 충분히 뭐 준비를 했던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라면 맞추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고 또 국사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나요? 국사도 기출 문제를 좀 예시로 들어드릴게요. 이제 다음 지문을 보고 뭐 연상되는 인물을 적으라는 거였는데요. 보시면 수원 화성 감이 오시죠? 아, 이거 목민심서 쉽다. 예. 그렇죠. 정약용. 입니다. 네.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문제를 좀 이렇게 난이도가 역시 평이한 수준으로 이번에도 조금 그렇게 출제를 한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대략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살펴보니까 어느 수준에서 난이도가 결정됐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하반기 공채를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삼성그룹 인적성 검사 팁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상반기 끝났으니까 하반기부터 또 바뀌잖아요, 여러 가지가. 네, 네. 그러니까 하반기부터는 그 특징이 사트 응시인원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많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평균 입사 그 응시인원이 10만 명 정도였는데 하반기에는 한 3, 4명쯤 되지 않을까라고 좀 여러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렇다 보면 사트보다는 서류나 면접 전형의 비중이 좀 크게 될 확률이 높긴 해요. 이제 그럼에도 사트가 중요하니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문제집이나 이런 걸 푸는 횟수에 좀 정답이 비례를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상식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대로 좀 전반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평소에 관련 신문을 많이 읽거나 삼성에서 최근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어요. 거기서도 많은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 블로그를 이용하는 것도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그룹의 인적성 검사 사트의 후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고요. 그 사트 전날 이제 HMAT 현대자동차 인적성 검사가 있었는데 역사 에세이
에세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많이들 얘기하네요. 네. 그 역사 에세이가 그러니까 역사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기업들이 역사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그 필기 시험 단계에서 굉장히 장문으로 요구하는 곳은 현대차 한 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를 준비하는 많은 응시생들이 역사 에세이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준비를 하는데 이제 그동안은 역사 에세이가 난이도가 굉장히 점점 한 해가 다르게 올라가는 추세였다면 올해는 조금 난이도가 역시 평이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이번에 나왔던 문제를 예시로 드려보면 뭐 신대륙 발견이라는 사건이 이제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을 한 이 사건이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뭐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쓰라든가 이제 뭐 현대자동차의 5가지 핵심 가치가 있어요. 이 중에 뭐 2가지 해당하는 역사적 사실을 쓰라. 그러니까 비교적 뭐 사고력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문제 자체로는 조금 비교적 이제 표면적으로는 쉽게 이해가 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학생들 사이에서도 뭐 본인들이 그동안 책을 많이 읽었던 부분에서 출제가 돼서 어렵지 않았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그래요. 딱 봐도 좀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게 이 에세이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또 공간지각 영역 그 문제들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어떤 문제들 이번에 나왔나요? 네, 이번엔 공간 지각이 좀 어려웠다고 하는데 제가 그 친구들의 말을 빌려서 그냥 그대로 전해드리면 전개도의 최종 모형을 요구하는 형태였어요. 근데 이게 3개 도형 각각의 전개도를 주고 기준면을 중심으로 다각도로 회전시킨 뒤 이 3개 모형을 합쳤을 때 최종 형태를 찾아. 어렵다. 질문만 들어도 어렵죠. 예. 다른 응시생들도 마찬가지로 질문 자체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전개도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려서 푸는 게 좀 수월한데 펜 사용이 아예 금지가 되는 바람에 그 머릿속에서만 떠올려서 푸느라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도 많았습니다. 다시 도전하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HMAT 다시 하반기에 또 도전할 분들을 위한 팁도 전해 주실까요? 네, 방금 나온 공간 지각을 좀 평소에 준비를 많이 하셔서 아무래도 이게 좀 가장 난이도가 어렵다고 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집이나 이런 걸 많이 풀어보셔서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삼성과 현대의 HMAT 그리고 사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대기업 또 인적성 검사 준비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3번째 핫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째 핫 이슈, 인턴 후 정규직 도전하기입니다. 정규직 채용 연계형 인턴 사원 제도가 이목을 끌고 있고 이건 뭐 이목을 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당연히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일단 4월은 인턴 채용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달입니다. 우선 한국 중부 발전을 살펴보면 뭐 사무나 정보통신, 발전까지 해서 3개 분야에서 정규직 채용형 인턴 사원을 선발을 했고요. 한국가스공사도 4월 13일에 필기 면접 전형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등 15개 계열사가 삼성그룹에서 진행이 됐고요. 현대건설, 현대제철 등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도 6개 계열사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SK그룹이나 CJ그룹도 6개 계열사가 인턴 진행을 한 달이 바로 4월입니다. 네, 인턴의 경우에는 이제 서류 전형에서부터 기회를 많이 주는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인턴직에 합격할 수 있는 전략, 뭐 특별한 전략들이 있을까요, 따로? 네, 뭐 사실 자기의 이야기를 잘 풀어내는 게 최고의 합격 키워드이긴 한데요. 전문가들은 이제 인턴십을 활용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라는 식의 막연한 자소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기업의 막내로서 어떤 일이든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니면 뭐 분위기 메이커가 되겠다라는 이제 자소서가 오히려 통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도전 정신인데요. 또 기업이 인턴에게 기대하는 것 중 하나가 도전 정신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자기 경험에 비춰서 드러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기업이 인턴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피직이면 백전백승이잖아요. 기업에서 인턴직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보세요? 취업 전문가분들이 이제 요약을 해주신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업무 수행 스킬하고 협업 마인드, 그리고 업무 수행 결과 및 태도, 그리고 기본 자세 등을 보게 되는데요. 업무 수행 스킬의 경우에 이제 뭐 이 직업에 있어서 전문성을 보겠다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을 하느냐, 그리고 꼼꼼히 일 처리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협업 마인드 부분에서는 동료하고 이제 자료 공유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업무 수행 결과 및 태도에 대해서는 뭐 우리 기업에 몇 억을 벌어와라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마무리를 잘 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을 하는지가 평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사실
추천서나 뭐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이미 인턴을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잘 인지하고 계시면 정규직으로 잘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인턴으로 입사 후에 정규직 전환이 된다면 정말 꿈에 그리던 입사의 코스를 밟게 되는 걸 텐데 끝으로 인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 전해 주실까요? 네, 사실 저도 인턴을 거쳐서 지금 정규직이 된 케이스인데요. 네. 네, 잘 들으세요. 네. 무엇보다 네. 이게 중요한 점은 인턴에게도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런 마인드로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면이 가장 이제 모든 활동의 기초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늘 회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턴들한테 더 기회를 줄 수밖에 없는 게 회사 입장이니까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제 공식 모임도 중요하고 비공식 모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회식 자리가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튀려고 막 노력하고 오버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네.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선배들과 뭐 술 한잔 하면서 편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전합니다. 네, 실제 경험담을 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주 꿀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디슈 핫키워드 두 분의 기자님과 함께 세 가지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한경 캠퍼스 자벤조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보다 자세한 취업 정보와 또 취재 뒷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직자분들은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한경 캠퍼스 자벤조이 기자님들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